오늘은 영상을 만들면서 어머니와 제 자식에 대한 고민이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무거운지는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사랑은 자식이 완전히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깊고 넓습니다. 저도 부모가 되기 전까지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대다수의 부모들은 자신의 삶을 자식에게 바치는 것을 의무로 여깁니다. 그래서 부모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생명조차 희생하려 합니다. 희생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거의 사용되지 않지만 아직도 부모에게 있어서 이 단어는 강력한 의미를 지닙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은 생명보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재산조차도 아낌없이 희생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부모들은 가난하더라도 최선의 것만을 선택해서 자식에게 줍니다. 그런 시간과 노력들로 인해 50대와 60대 세대들은 위아래로 압박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자식의 성공 여부에 따라 표정마저 변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랑과 헌신과 반대되는 현상으로 일부 자녀들은 부모를 멀리하려 합니다. 오늘 저희 영상에서 다룰 주제 중 하나인 자녀에게 버림받아 슬픔에 잠긴 어머니와 관련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아버지를 잃고 두 아들과 함께 생활하던 한 어머니가 집 밖으로 나갔다 돌아오니 집안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바로 그녀는 안에서 잠든 아들 2명을 구하기 위해 망설임 없이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아이들은 무사히 구조되었지만 어머니는 심각한 화상을 입고 다리를 절개해야 했습니다. 그 후로 어머니는 거지와 같은 삶을 살며 두 아들을 키웠습니다. 어머니의 이런 희생 덕분에 큰 아들은 동경대학에, 작은 아들은 와세다 대학에 각각 수석으로 입학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졸업식 날이 되자 자신의 아들을 보고 싶어진 어머니는 동경대학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미 큰 회사 진출이 약속된 수석 졸업생인 그의 아들이 볼 수 있는 위치에서 자신을 찾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귀한 손님들이 오는 장소에 거지처럼 생긴 어머니가 온 것이 부끄러워진 아들은 보안 요원에게 그런 사람 없다고 말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버림받아 상처받은 어머니는 슬프게 돌아서면서 자살 결심을 하였으나 마지막으로 작은 아들의 모습을 보기 위해 와세다 대학까지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학교 안으로 들어가기를 망설여 교문 밖에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이 모습을 발견한 작은 아들이 서둘러 나와 엄마를 안고 학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비록 목소리로 인정하지 않았더라도 그녀를 중요한 손님이 앉는 곳 가운데 앉혔습니다. 귀부인처럼 화려하게 치장된 여성들 사이에서 부족함과 초라함만 느껴졌던 엄마입니다만 수석으로 졸업하는 작은 아들의 감사 연설 중에서 병든 엄마를 가리키며 이야기한 순간 모든 사람의 시선과 감정은 그녀에게로 모아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곧바로 신문과 방송을 통해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되었고 작은 아들은 대기업의 사장님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엄마를 부끄러워했던 큰 아들의 입사 계획은 취소되어 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 궁금합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몸까지도 희생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사랑. 그것이 바로 엄마의 사랑입니다. 모든 부모의 마음은 비슷할 것입니다. 말로 표현하기 힘든 고난 속에서도 자식에게만은 최고의 옷을 입히고 최상의 음식을 먹이며 최적의 학교에 보내려 합니다. 그들은 평생을 이런 방식으로 버텨내며 견디어 나갑니다. 부모란 쉽고 편안한 삶 대신 자식과 함께하는 고된 삶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현재 우리 부모님이 안락함보다 우리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마도 인간이 아닌 다른 동물로 태어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사람들이 자식을 낳고 키워야 진정으로 성숙해진다고 말합니다. 부모의 희생과 사랑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으며 이 때문에 자식들은 종종 부모 앞에서 잘못된 일을 저질러 나갑니다. 그 다음으로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은 시가 있습니다. 이 시를 읽으면서 어떤 감정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당연하다는 생각으로 여겼던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 늦게라도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밭에서 하루 종일 일하더라도 찬밥 한 덩어리로 대충 점심 때우더라도 한겨울에 맹수처럼 빡세게 빠르 방망이질 하더라도 자기 배가 고프더라도 모든 가족에게 밥주기 바쁜 발 후꿈치까지 다 달아나가더라도 손톱까지 달아 문드러져 버려 수중까지
아버지와 아이들의 화난 목소리를 듣기만 해야 하는. 그럼에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저 불평인 줄로만 한밤중에 깨어 방구석에서 소리를 죽여 우는 엄마를 본 후론 아,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모든 가족을 위해 끊임없이 움직이는 엄마는 아버지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아내였고 자식들에게는 당연한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엄마를 배려 없이 요구하고 화내며 취급하곤 했습니다. 항상 낡은 옷을 입고 다니며 양말까지 꿰매신 엄마의 모습은 일상적인 것이었습니다. 자식들이 싸워 다른 아이를 다치게 하면 엄마가 사과를 하러 갔으며 아버지가 실수를 저질러도 엄마가 그것을 해결했습니다. 돌발적으로 돈이 필요할 때도 이웃에게 빌리러 가는 사람은 항상 엄마셨습니다. 친척들의 생일 선물을 준비하는 것부터 외갓집에서의 행사 준비까지 모두 엄마셨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은 대체로 모두 엄마가 해야만 했습니다. 자식들의 학교 문제나 숙제 문제, 심지어 성적 문제까지도 모두 엄마 탓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와 자식들은 모두 그저 약한 여자라는 사실을 잊고 살았습니다. 심지어 엄마조차도 그녀가 여성임을 잊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거나 위험할 때면 용감하게 맞서서 가족을 보호하는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강력한 엄마라는 이미지 속에서도 외할머니 앞에서는 연약하면서 소중한 딸로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종종 잊곤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어머니도 또한 사랑과 슬픔과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는 인간일 뿐입니다. 그녀의 마음 속에는 산처럼 높은 시와 소설이 있고 그 가슴 속에는 수많은 편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엄마를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엄마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들의 존재감은 종종 그들이 세상을 떠난 후에야 확실히 느껴집니다. 살아계시던 동안 우리는 항상 곁에 계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부모님들은 대부분 자식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가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삶을 소홀히 하곤 합니다. 그러나 자식이 성장하여 독립적인 삶을 시작하면서 부모님들은 종종 외롭고 허전한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감정은 당연한 것이며 모든 부모님이 겪는 공통된 경험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삶에 집중하고 개인적인 행복과 만족감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나아가 자식과의 관계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자식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대신 자신만의 취미나 관심사를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사진 찍기, 독서, 요리 등 여러 가지 활동이 있습니다. 혹은 오랫동안 배우고 싶었던 언어나 기술을 배워보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지역 커뮤니티에 참여하여 친구를 사귀거나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유익합니다. 이렇게 하면 생활의 다양성이 생기며 공허함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무리 서운해도 아이들에게 강요하지 않으려 노력하세요. 용기 내어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부담스럽다면 오히려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점은 상호 존중과 이해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인생과 선택을 존중하며 이해한다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자신만의 인생과 행복 추구와 함께 가족과의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중요하며 한쪽만을 강조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건강하지 않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생활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음의 평화와 만족감을 느낄 수 있으며 이는 자식과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